김상욱 의원 있잖아요. 네. 그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조사받은 첫 케이스가 되고 우원식 의장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네. 그러죠. 네네. 예. 그 계엄의 밤 12월 3일. 어서 오십시오. 특검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로 와라 절로 가라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 방해한 내용과 그 당시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전달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꼬집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사실관계들이 나와야 이게 어차피 계엄 해제라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 방해했던 행위들은 위법이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해온 얘기가 있어요. 예. 나는 특검이 출범할 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리부터 조사하라고 나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렇죠. 작년 8월 말에 평화방송에서 최초 발언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다음에 의혹제기했죠. 예, 김민석, 그다음에 박선원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작년 8, 9월이면은 계엄이 이제 모의되던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될 걸로 믿고 공개 발언을 했을 때는 상당히 믿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그거 계엄이 선포된다고 믿었을까? 근데 김민석 이제 총리도 예. 그때 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그렇죠.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났습니다. 언급하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계엄을 막는데 엄청난 어떤 역할을 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옛날에 광주 청문회가 1988년에 열릴 예. 때 그때 김대중 총재가 나를 1호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왔으면서 이 광주 진상규명 열기가 확 끌어올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청문회가 역사적 청문회가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민주당의 그 자세가 나와줘야 된다. 이건 역사에 관한 문제다.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 조사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언론에 알려주지 않은 비사인데 우원식 의장도 계엄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의사국장한테 예. 만약에 정부에서 계엄 통보가 안 왔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계엄 해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정부에서 의안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안을 갖고서 해제 결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통보가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사국장이 그 얼마 전에 1964년에 국회가 정부의 그 계엄 통고 없이 계엄을 해제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그대로 원용해서 이번에 계엄 해제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날의 계엄 해제 의결이 된 거죠. 그렇다. 이랬을 때 이건 뭐 본인께서 그냥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엄을 의심하고 첫 번째 대응을 한 정말 당사자는 민주당 본인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의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계엄이 해제되면 즉시 국회로 와라. 이걸 몇 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게 쌓여서 그날 그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나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역사적인 특검에서 김민석 총리가 가고 누가 장관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이런 어떤 역사적 진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걸 기여하면서 공직도 수행하는 게 난 맞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무려 4분 가까이 발언해 주시는 동안 2부에 새롭게 출연해 주실 분이 들어오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검사 출신이시죠? 예,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그 뉴스다이브하고는 거래를 한번 트고 나서 그날 방송 마치고 나가시면서 야 여기 나랑 맞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와 정치인 다 되셨네. 예, 어쨌든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예. 이제 어제자로 당 내부에서 인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략위원장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그 사무부총장 저도 뭐하는 자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또 승진하신 건가요? 승진은 아니고 저희는 크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의 변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지 간에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무자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좋다. 그냥 전략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전략도 하시고 사무도 하시고. 아무튼 예.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사무부총장, 예,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이 일단 되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 나와요? 법인카드 당연히 나오겠죠. 아껴야죠. 정부. 네, 마음대로는 여기는 못 쓰지만.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데고. 사무 근데 어떻게 본인들 써요? 저기 뭐야 대변인실 이런 데가 카드를 많이 써요. 대변인실. 대변인실이 거기가 제일 기자들한테도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니까 쓰는 공보실이 예. 제일 많이 쓴다고. 예전에 그 변협 대변인 할 때 예. 그 얼마씩 나와요? 카드? 아니 우리는 내 돈으로 샀어요. 제가 변협 대변인 4년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거 자, 있어요. 우리 또 이기원 부총장께서 이제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특검 수사 상황들이나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일단 뭐, 오늘 예.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양반이 팬티하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 예, 그 질문제가 없는 거 여쭤보시네. 예. 오늘 이 얘기 말고는 지금 조회수에 도움되는 게 크게 없어요. 예. 그게 일단 뭐 그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죠. 예. 사실은 그 국가 공권력의 집행은 예외가 없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똑같이 수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뭐 대놓고 그냥 뭐 그 집행을 거부한 것이고 그 과정이나 그런 상황이 좀 대단히 좀 아이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뭐 예. 물론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근무했던 많은 검사나 검사 출신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워낙 잘 아실 예. 테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2개월밖에 같이 근무한 기억이 어쨌든. 없습니다. 눈빛이 예. 많이 흔들리는데. 아니 솔직히 알면서 모르는 척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솔직히? 뭐 그게 사실은 뭐 조금이라도 그분을 좀 알거나 안다면? 접했던 분은 뭐 크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쵸? 예. 나 너무 질문 잘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검이 솔직히 예. 오늘 그 9시에 집행하러 간다 그래서 이 예. 사람 분명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첫 번째의 시도니까 일단 우리가 건드리진 않는다. 이게 아마 이제 좀 처음에 가지고 갔던 기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이걸 마일리지를 쌓아서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정말로 그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검의 전략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예상을 했다. 근데 그 예상이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만 좀 특검에서도 뭐 예상은 됐던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안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2시간 만에 철수한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적어도 점심 정도는 굶을 각오를 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좀 상황에 따라서는 좀 강제력 행사를 조금 적극 검토하든지 좀 그런 좀 노력을 했으면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더 그 법 집행 의지가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고요. 차후에 집행 때는 좀 더 그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마 특검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장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체포영장의 지금 유효 8월 기간이? 7일까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예. 언제쯤 차회 집행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특검 마음이니까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은 통상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직접 집행하는 수배용 영장이 아닌 한은 뭐 7일 유효기간 안에 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하루 정도는 검토한 다음에 또 구치소랑 좀 다시 한번 좀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뭐 적어도 좀 조용한 주말에 한번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변호인 적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검 조은석 특검인가 거기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이 강제구인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아유 니네가 와서 해봐라. 직접 와서 진짜 해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그 행동을 보면은 직접 가도 사실은 당신들도 못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얘기 나올 수도 그 있을 것 검사 같아서. 생활하실 때 뭐 여러 자범들도 이제 수사해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와서 막 벗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그 검사 앞에서는 잘 안 그래요. 보통 그 손에 날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근데 이분은 더 잃을 게 없어서 그러신지 잃을 게 없다.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에서도 뭐 관계자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거부해서 그때는 아마 들고 나왔던 것으로 제가 맞아요.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또 박근혜
특검 때. 때도 또 그때는 또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때는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오히려 가서 그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한 적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아마 한 번 하다 말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검사 앞에 인치시켜 놓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오늘 이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다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팬티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두 해요, 번째 그러면. 들어가면 그거마저 벗는 건 아니겠죠. 나 진짜 상상했다.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계속 진짜-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건 또 범죄 아니에요? 체온 조절 장애가 있다잖아요. 아니 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체온 조절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좀 뭐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도 그렇지, 뭐 그게 검토 필요할 가능한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걸 정확한 상황을 포착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걸 또 바디캠이 좀 작동 중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그렇죠. 고지해야죠. 그러면 네. 조금 더 설득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 부부가 사실은 그 예. 몰래 카메라에 약간 저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원 부총장 모시고 팬티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뭐 여러 혐의들이 있습니다만 계엄의 주무부처가 행안부고 그 장관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지시, 이것이 경찰청 소방청에 하달이 됐고, 이 부분은 언론의 자유, 국민 생명, 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이다. 이게 영장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규원 부총장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이 섰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을 할 때 통상은 이게 뭐 개인 비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비위가 아닌데 주거지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게 소명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발부를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통상 이게 이런 경우에 어떤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비위를 문제를 삼는데 주거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병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측면이 있고, 그 뭐 주거지 압수수색을 이 들어갔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라든지 뭐 다른 분들도 예. 이게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 주장한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가 일단 국무위원은 단순한 거수기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뭐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이를 적극적으로 적어도 직을 걸고 제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특검이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 좀 예, 이게 예.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모의라는 게 굉장히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 공범이라고 하면 반드시 현장성이 필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뭐 거기 뭐 어디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든지. 작당 모의를 네. 해야지만 네. 이게 공범이라 생각하시는데 뭐 꼭 그런 측면이 있지 않더라도 서로 의사 연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좀 역할 분담을 했다면은 즉 현장성이 없더라도 이게 그걸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좀 법률상으로 통상 검찰에서는 그 순차 공모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공모 공동 정범이 이번 내란죄에 있어서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줬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럼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미칠 영향도 분명히 있겠군요. 적어도 어떤 그 내란 준비나 모의나 좀 그리고 좀 본질적인 역할에 어느 정도 좀 역할 분담을 했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의 그 단순한 그 가담자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그 국회나 저 헌재 나와서 거짓말했던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딱 거짓말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바로 그냥 말하자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증죄가 사실 이번에 포함됐던 그러니까요. 거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12월 3일 날 그 저녁 무렵 초저녁에 예. 윤석열이 김봉식 서울청장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부릅니다. 예.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침을 주는데 원래 이 자리에는 행안부 장관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완결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울산에 김장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시간대라고. 내가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찾는다고 급히 예. 행사 중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장 행사. 울산에서 울산에서. 네.
근데 막 보좌관 뭐 수행 직원한테 빨리 KTX 알아봐라 뭐라 난리를 치는 거를 옆에서 송미령 장관이 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무렵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안가로 부르기로 했던 대충 시점이라고 타이밍이라면, 일단 예. 가정하고. 그리고 저기 뭐냐 실제 이 저녁 시간에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이제 밤 10시 10분에 경에 이제 용산에서 열리는데 그런데 그거보단 먼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송미령 장관이 용산에 제일 도착했을 먼저 간 줄 알고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와 있더라. 이상민이 먼저 와 있더라. 어허. 이렇게 증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급히 와서 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만나서 윤석열이 준 지침을 사후에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 검토를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그렇죠. 그 국무회의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던 것이죠. 충분히. 예. 이렇게 보면 뭐가 되냐 하면은 뭐 계엄을 뭐 한덕수가 반대했다 어쨌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요 가담 내지는 모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것이 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가 이게 한덕수, 최상목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 그 송민영 장관이 도착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적용이 될 것인데